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긴축을 가늠할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ECB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전 세계 긴축 우려가 커지며 증시를 떨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7월 1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갖고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는 10일 CPI 발표를 앞두고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미국의 페드마저도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동성이 조금 많이 말라가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 감안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주식시장이나 뭐 선물시장이나 다양한 부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WTI 기준 121.51달러로 마이너스 0.4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으로 월가 예상보다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게 좀, 최근에 ADP에서 이 고용이 많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노동부에서는 고용이 오히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단 말이에요. 한데, 이렇게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요거는 좀 조심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경기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데 이때 미국의 대기업 CFO들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우가 3만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를 보는 이 페드의 위원들이 과연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켜가지고 맞을 거 먼저 맞고 끝내버릴지 아니면 시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빅스텝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도 조절을 진행을 할지는 이거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봐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 말고는 정확하게 어떻게 확정을 짓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요거는 계속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22 APP 순매입 종료 7월 달에는 25bp 인상을 예정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베이비 스텝이죠. 굉장히 조금 먼저 25bp부터 먼저 인상을 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제 많이 움직일지 계속 이 기조대로 유지를 할지 요걸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지금 악화되면은 9월 달에는 일단 금리 인상을 더 큰 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리가르드 총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유가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못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있다 보니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근데 이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 하나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러시아가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쟁이 정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평화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서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이 제재를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래도 이전 수준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후속 뉴스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 시장에 나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중국 쪽은 다시 한번 악재가 나올 수 있을 법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 감안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난리 난 거죠. 상하이.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 중국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오일 쇼크보다 심각한 위기다. 지금 유럽은 에너지 배급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50에서 175불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미국의
휴가철 중국 봉쇄 해제로 인해서 유가 계속 올라가는 거, 가스 계속 올라가는 거 피해가기 위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 뭐 원전이나 아니면은 뭐 친환경 발전 이런 쪽은 여러분들 계속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를 보면서 우리는 원전, 수소, 풍력, 태양광 싹 다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유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 주도, 그리고 뭐 전선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진짜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단순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받쳐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씩 보시면서 쭉 정리를 맞춰 봤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먼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방에 입장을 하시고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면서 공부도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또 한 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에너빌리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위치는 그렇게까지 뭐 부담이 되거나 하는 가격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시간이 조금 더 흐를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뉴스랑 수급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원전 쪽이죠. 이 한전, 한수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 원전 동맹이 아주 강력하게 잡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한국의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이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호재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의 풍력 1등 회사잖아요. 해상풍력 쪽. 하다 보니 이 해외 쪽에서의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은 에너빌리티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하나씩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매우 좋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장을 통해서 기대감에 대한 걸 이제 한번 볼 수 있는데 범한 퓨얼셀의 IPO에 청약 증거금이 7.6조 몰렸다라고 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수소 쪽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곧 있으면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죠? 그러면 야, 이것도 좋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에너빌리티는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부분이 다 호재로서 엮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볼 텐데 어제 이 밑꼬리에 기관이 엄청난 매수를 해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제가 아무리 옵션 선물 만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건 이게 안 좋은 회사였다면 이들이 과연 베팅을 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위치는 싸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치에서 야,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 준다?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단기적인 반등 기대 가능하겠죠. 게다가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차트의 패턴을 보면요. 이렇게 빠질 때에는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갈 땐 그런 거 없습니다. 개미들 끼어들 틈 없이 그냥 쭉쭉 올립니다. 여기에서도 언제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은 현재 위치는 이렇게 역회된 숄더, 여기서 올라간다면 쌍바닥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부터 이 라인을 한번 그어보자면
위에 저항라인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다음번 상승이 일어났을 때 이 저항의 위치가 조금 낮아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데 힘을 조금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여기까지는 한번 이렇게 톡 하고 띄워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몇 번이고 이렇게 물량들이 소화가 됐던 자리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뚫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점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아마 요 라인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지금은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요거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일단 맞춰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힘든 시장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5월 29일 날 말씀드렸던 NFT 쪽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을 꾸준하게 우리 같이 공부한 다음에 맞추는 걸 확인을 시켜드려 왔습니다. 물론 아직 6월 5일 날 소개를 시켜드렸던 섹터랑 6월 8일 날 소개를 시켜드렸던 섹터가 약간 지지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게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큰 틀상 괜찮다면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있으면 결국엔 언젠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5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다 섹터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요걸로 저랑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